5년 내로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박살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삼성과 하이닉스 말고 우리에게 투자하십시오. 꾀시 궁금한 이지 이야기입니다. 와, 되게 공격적이죠? 놀랍지만 실제 암묵적으로 발언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한때 반도체 시장의 리더였던, 아니 이제는 반도체 시장의 공정과 수익률이 후발주자가 되었다가 더욱 걸맞는 것 같지만, 아무튼 반도체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미국의 인텔사가 갑자기 세계 반도체 생산 시장의 1위 안방 국가 한국이 중심 서울에서 최근 이례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바로 지난 9월 26일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에서 개최한 인텔 메모리 앤 스토리지 2019가 그 논란이 중심에 서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열든 말든 이게 뭔 상관이냐, 기술 설명하는 포럼 같은 게 아니었겠냐 싶으시겠지만, 감 좋은 분들은 느낌 오셨죠? 바로 반도체 산업이 투자 자금 유치와 함께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취지로 연 설명회입니다. 반도체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 것 대충 아실 테죠? 비메모리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비메모리는 CPU나 GPU 같은 직렬, 병렬 연산 처리 장치고, 메모리 반도체는 USB나 SSD 따위 플래시 스토리지를 일컫습니다. 인텔은 이미 컴퓨터의 핵심 부품 CPU 제조 산업 분야에서 아직까지 세계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초대기업입니다. 인텔이 비메모리 설계 기술력은 한국에 비해 수십 년은 앞서가 있고 또 상당한 특허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거인이라는 명성을 순조롭게 이어가고 있는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는데요. 그런데 인텔은 지난 몇 년 동안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일반 소비자용 고성능 낸드 SSD에 본격적으로 힘을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램과 스토리지 사이 또 다른 버퍼 역할을 함과 동시에 전원 공급이 중단되어도 정보를 저장 상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M.2 규격의 옵테인 메모리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장치를 세상에 내놓았고, 컴퓨터 그래픽카드 슬롯에 끼울 수 있는 PCI 익스프레스 규격의 다양한 고사양 SSD 라인업도 속속 내놓았습니다. 즉 당시 포화 상태에 다다른 비메모리 시장의 점령이 끝났으니 메모리 시장에까지 영향력을 펼쳐보겠다는 관점으로 풀이할 수 있는데요. 인텔의 비메모리 시장 점령의 계획을 가로막는 눈엣 가시들이 있었으니 바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였습니다. 뭐 괜히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가 세계 1위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렴하고 신뢰도 높은 제품을 세계 각국의 소비자들이 니즈에 맞춰 제품 다변화를 갖추기까지 하며 최고의 호환성, 한치의 오차도 없는 국제 규격 반영을 통해 가장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서버 시장과 제4차 산업혁명의 정점인 딥러닝 관련 장비 부품은 물론 세계인들이 민심을 살피는 요소이자 인지도를 올리는 데 가장 높은 중요도를 가지는 일반 소비자용 시장까지 수년 동안 삼성과 하이닉스의 제품이 굳건한 세계 1위를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한때 넘을 수 없는 장벽과 같았던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개발 및 생산 전문 업체인 마이크론사를 뛰어넘어 버린 지는 당연히 오래전 일이 되어버렸죠. HBM이라는 고대역폭 초고속 메모리 솔루션이 있는데, 하이닉스가 2013년 세계에 그 첫 모델을 내놓았습니다. 마이크론이요? GDDR 메모리와 비교시 경제성 떨어진다고 판단했는지 손 놓고 있다가 기술의 격차가 지나치게 벌어지니까 2018년에 다시 뛰어들기 시작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도 불구하고 버텨내는 한국의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보며 장기적으로 프로덕트 생산력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던 인텔은 의외의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유지력에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만도 한 게, 이런 현 상황에서도 삼성의 경우 반도체 2030 비전을 통해 비메모리 분야의 위탁 생산 파운드리 분야에 더불어 인텔의 최대 경쟁사 AMD사와의 합작 작품을 예고한 뒤로 아직까지도 순조롭게 협의가 진행되는 모습을 보이는 데다, 의존도 100에 가까웠던 일본산 주 원료를 중국산으로 유연하게 대체해버리며 한 번 더 쓰거나 덜 쓰면서도 똑같은 수율이 좋은 제품을 생산해내는 또 다른 방법을 고안해내는 등 핵심 돈벌이 수단인 파운드리 생산에 역시 큰 차질이 없는 현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던 인텔은 지금까지는 이들이 무역 보복으로 인해 파운드리 생산 물량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 낙관했지만 기술 위상 성장에 초강수를 둔 계획에 흔들림이 전혀 없어 일본의 경제 제재라는 변수로 시간을 벌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했다는 데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 잠재적 경쟁자들을 더 크게 놔두면
않으면 나중에 이들에게 더 큰 시련이 찾아오더라도 원만한 대응 및 해결책을 찾아내는 등 타격을 주는 게 힘들 것이 뻔하게 그려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겠지요. 옵테인 메모리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공개한 뒤로부터 다양한 고객사들의 관심을 보이면서도 삼성과 하이닉스가 지금 당장 자사만큼의 파급력을 가진 새로운 비메모리 플랫폼 분야에 발을 넓히고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전에 먼저 이전 단계의 D램 분야에서부터 선빵을 쳐서 타격을 입히겠다는 취지로 반도체 기술이 안방인 대한민국을 방문하여 인텔 옵테인 메모리의 투자 유치를 권유하는 행사를 기습적으로 열었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인텔 메모리 앤 스토리지 2019 당일 발표 내용을 들어보면 옵테인 메모리가 우수한 이유, 낸드보다 1000배 낫다는 등이 옵테인 메모리를 만들지 않고 있는 삼성과 하이닉스를 직접 겨냥한 발언을 거침없이 내놓았고, 인텔은 한국 데이터 시장에서 차별화된 기술로 혁신을 주도할 것이다. 5년 안에 반도체 시장의 구도가 바뀐다고 확정 지으면서 사실상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안방에서 선전포고를 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기에 업계 최초 데이터 센터 SSD용 144단 QLC 낸드 신제품까지 발표하고 갔어요. 잠깐, 데이터 센터에 QLC 메모리요? 오래 못 쓸 텐데 무슨 생각인지는 모르겠네요. 실제로 아무리 개인 PC나 모바일 단말기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가 인지도가 높고 잘 팔려도 제4차 산업이 최대 핵심 허브 역할을 하는 대형 서버 엔터프라이즈 시장에 대한 입지가 두터워야 세계 시장에서도 인정받고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안방인 한국의 서버 및 연구 기업들로부터 옵테인을 인정받기만 한다면 세계 시장 공략은 더욱 순탄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비치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일본 경제 규제로 인한 현 우리나라의 불매운동처럼 국가의 기반을 건드리면 똘똘 뭉쳐 단결 잘 되는 한국인들의 심리를 모를 리 없는 인텔이 이 시국에 안방을 기습한 건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만큼 급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탄탄대로를 걸을 것으로 낙관지었던 비메모리 시장, 즉 컴퓨터 CPU 시장, 모바일 AP 시장, 모바일 모뎀 등의 시장에서 인텔은 상당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모바일 AP는 한참 전에 개발 포기했으니 번외로 치더라도 5G 모뎀의 경우 지난 영상을 보셨으면 이해가 쉽습니다. 수신감도 게이트 터지고 애플에 팔아버리고 서버 및 데스크톱 CPU 시장에서는 지나친 자만으로 경쟁자에게 지속적으로 점유율을 빼앗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 영역 넓혔더니 주력 사업에 타격을 받는 변수까지 일어나고 급하긴 할 겁니다. 과연 인텔이 한국 반도체 시장을 옵테인으로 점령하겠다는 계획이 잘 실현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감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 괜찮았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